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더위병 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이 환자가 집중되는 시기인데 특히 고령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한낮 더위를 피해 정자에 모여 있습니다. 부채질을 하고 선풍기까지 돌려보지만 폭염을 쫓기엔 역부족입니다. 숨이 꽉꽉 막혀서 지금 막 못 견딜 정도예요. 땀이 줄줄 나와서 도저히 다니지를 못해요. 숨이 차서. 지난 16일 내려진 폭염특보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더위병 환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환자는 79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벌써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7월 말부터 한 달 동안은 더위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역시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위험은 더욱 커지는데 고령자들은 특히 더위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혼자 농산일을 하다 쓰러질 경우엔 발견도 힘들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병이 없으신 경우에라도 외부 활동을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출을 가능하면 자제하시고 올해는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국의 예방 홍보 활동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시와 의회, 교육지원청 등 관내 9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협의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해 주암호 주변에서 특별한 생태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힘든 여정이지만 자연의 소중함을 담아가기 위한 학생들의 모습도 사뭇 진지합니다. 이 현장을 김종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비구비 숲길 사이로 학생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어깨에 맨 배낭만큼 발걸음도 무겁지만 상쾌한 공기에 마음은 가볍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주암호 물길답사 대장정은 해를 거듭하면서 의미 있는 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대표 물줄기인 주암호 주변을 직접 걸으며 생태 환경의 가치를 몸소 느끼게 됩니다. 118km의 짧지 않은 길이지만 곳곳에 된 자연의 정취와 역사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되고 청소년 대장정! 안주하죠! 힘들 때마다 외치는 구호는 험난한 시골길에서 힘이 돼줍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이걸 하면은 재미도 있고 건강해져서 자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 또 제가 인내심이 부족한데 그 인내심을 좀 늘리고자 해서 왔어요. 서로를 격려하며 부축하는 손길 속에 벌써부터 어엿함이 묻어납니다. 자연의 소중함 못지않게 공동체의 중요성도 이번 답사가 건네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 사회 공동체성을 함께 느끼면서 어울려서 함께 걷자. 친구야 사랑한다 외치면서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는 대장정. 무더위 속에 흘리는 땀방울의 양만큼 아이들의 마음의 키도 훌쩍 자라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용주 의원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용주 의원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특혜 의혹 관련 고발 3건에 모두 연루된 만큼 제보 검증 과정과 공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 의원 소환 조사 이후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화물칸에서도 유해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되면서 이 화물칸 수색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장 수습본부는 오는 9월까지
선체와 침몰 해역의 수색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객실에 이어 화물칸 수색이 이루어진 지 한 달째. 화물칸에서 꺼낸 미수습자 권재근 씨의 1톤 화물 차량입니다. 네 가족의 이삿짐을 실었던 차량은 크게 파손된 채 열쇠만 운전석 문에 꽂혀 있었습니다. 혹시 차량 안에 미수습자인 동생과 조카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가족은 착잡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든지 발부등을 치고 나왔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더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화물칸에서 처음으로 유해가 발견된 구역에서는 진흙 수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미수습자 허다윤 양의 유해 일부가 발견됐던 2층 객실과 연결된 구역으로 쌓인 진흙을 빼내는 데만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여 화물과 차량 등을 선체 내로 밖으로 반출할 계획이며 이어서 인력을 투입을 해서 수색을. 현재까지 화물칸에서 반출한 차량은 90여 대, 아직 100여 대 가까운 차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박스 5대도 발견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복원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침몰 해역에서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지질조사 등 분석이 마무리됐습니다. 수습본부는 이달 말까지 수중수색 업체를 선정해 9월까지 선체를 비롯한 모든 수색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흥군이 지역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고흥군은 정보화 추진 사업과 환경 정화 등 3개 부문에서 활동할 지역민 94명을 선발하고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이들을 현장에 투입해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또 올해 5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청년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발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승객을 태운 버스 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고령화 등으로 언제든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와 화순으로 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66살 김모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 그제 오후 4시 10분쯤입니다. 신호대기 중이어서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버스가 잠깐 서 있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불급자가 오더니 이제 싣고 병원으로 간 것만 아직만 봤어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이번 사고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고령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1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이었던 김 씨는 버스기사로 정년한 뒤 고령의 나이에 재취업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운전한 시내버스는 운전자 한 명이 하루 종일 근무한 뒤 그 다음날 휴식을 취하는 일교대 형태였습니다. 오전 7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하루에 15시간 넘게 광주와 화순을 200km 넘게 오가야 합니다. 거의 좀 힘들죠. 1시간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와야 되니까 그게 거의 한 3시간 정도 운행한다고 봐야죠. 문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상당수가 김 씨처럼 고령에다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 지역 버스 운전 종사자 2,400여 명 가운데 50대 이상의 운전자는 모두 68%를 넘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시내버스 종사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체력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고령화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따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혈압은 국민 평균보다 높았고 유연성과 순발력 조사에서 50에서 54세 시내버스 기사는 일반인 평균보다 크게 못 미쳤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을 좀 더 강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좀 고령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좀 긴 노선보다는 단기 노선 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열악한 근무 환경, 준공영제 10년을 맞는 광주 시내버스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시가 도심 상권 활성화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대형 아울렛 개장으로 관내 상권 위축이 심각하다고 보고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상가 주변 주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횡단보도와 교차로, 승강장 등 교통혼잡 구간에서는 주차 단속이 진행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양불고기 전문점 등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광양 지역 음식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향토음식 특화거리에서 기획단속을 벌여 전남 지역 음식점 16군데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11군데의 업소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들 업소 가운데 광양 지역에서는 광양읍 모 숯불갈비 등 3곳이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은 하늘빛이 좋습니다. 가끔 구름만 지날 뿐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이따금씩 불어오는 바람도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릴 텐데요.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특히 광주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도 한낮에 서울과 광주가 33도까지 지속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고요.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쪽 지역은 강릉과 울산이 27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낮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세차게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제주 동부로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까지 최고 70mm가량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출근길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4.7도, 전주 26도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3도,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